지금 우리 정신병과 범죄 심리, 과연 정신병이 우리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정신병 관련자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범죄학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되게 저도 처음에 범죄학 공부할 때 되게 궁금해서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부분 범죄자 중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참 많습니다. 범죄자의 어떤 정신분열증과는 상당히 관계가 깊다 보고 있고요.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는 감정이 둔합니다. 감정이 둔한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공감. 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사회적 움츠림이 있습니다. 위축되죠. 극단적이다. 보통 사람이 어떤 움츠림이 아니죠. 과도한 움츠림. 그 다음에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정확히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범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죠. 또 하나, 심한 감정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감정 불안이 범죄를 많이 야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박계와 융화성, 서로 어울려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융화가 안 된다면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곳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융화성 상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정말 위험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뭘 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불안하겠죠. 그 다음에 인식과 주의할 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 내가 아는 것과 직접 무슨 일을 할 때 주의를 깊게 해야 될 것과 장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심한 사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불안함감. 이런 부분은 어떤 정신분열, 현재 자기가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과 직접 생활은 다른 거죠. 그 정신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인식과 현 상황과 다른 행동. 즉,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만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이 왜 나를 보지? 나를 죽이려고 보나? 나를 감금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여야지. 그런 정신분열. 정말 위험한 어떤 그런 현상이겠죠? 자, 정신병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자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이 정신분열증이요. 정말 위험한 그런 정신병입니다. 즉, 현실과 사고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보고 있는 건데 나를 죽이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공격하는 거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자, 스위스의 임상병리학자 블루어러는 정신분열에 대해서 사고 과정에 심대한 분열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사고 과정에 심대한 분열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요. 심대한 분열을 보여준다. 그것도 사고. 걱정스러운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위험한 표현입니다. 망상적 정신분열증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게 피해망상입니다.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정신분열 중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망상적 정신분열이에요. 또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그래서 이 망상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는 거를 미리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행위. 내가 살기 위해서 정신병자는 정신병 있는 분열증 환자가 내가 살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분열증 환자 입장에서는 맞는 거겠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한다. 음모하고 있다. 의심하게 되어 남이 나를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서 남을 해치는 거. 그래서 망상적 정신분열,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이 있다. 망상적 정신분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안신경증이 있어요. 신경증 중에서 아주 불안감을 많이 느낀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 아시죠? 공황장애가 나오면 사람들 앞에 못 쓰지를 못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지를 못합니다. 일반화된 불안장애. 대부분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이런 모든 거는 불안신경증은 다 불안장애의 일종이에요. 뭔가 불안한 거죠.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불안한 겁니다. 특히 그 공황장애를 볼까요? 지금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게 공황장애더라고요. 약도 많이 먹고 있고요. 왜 저분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의심될 정도의 그런 연예인들이 꽤 많아요. 보면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그 두려움이 너무 극심해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청난 무서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살인 사건 현장을 목격하거나 무서운 거를 경험했거나 그런 분들이 공황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누가 친구가 죽었는데 참혹한 모습을 보거나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심하게 사고가 난 걸 봤거나 그런 공황장애 그런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듭니다. 공황장애는. 또 하나 일반화된 불안장애입니다. 실제로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보이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가 더 좀 치료를 서둘러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것도 물론 위험하죠. 공황장애, 광장에 나가지 못하는 공포증, 대인공포증, 그 다음에 특정한 공포증, 이 모든 게 불안신경증의 한 요소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이런 불안신경증도 범죄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특히 불안신경증에 보면 죄책감 콤플렉스가 있어요. 죄책감. 아, 나 때문에 제가 죽었다. 내가 잘못해서 제가 그 큰 사고를 당한 거야. 나 때문에, 내 책임 때문에, 내가 원인이야. 그런 죄책감 콤플렉스.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범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극복이 안 되고 하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겠죠. 이런 경우 체포되어 처벌받는데
그 체포에서 처벌받는 거를 한마디로 해방감. 아, 나도 처벌받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죄책감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처벌되는 거야. 그러면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 다시 불안이 엄습함으로 범법 행위에 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했는데 범죄가 되고, 그 범죄가 또 해방감을 주게 되고, 또 그걸 느끼기 위해서 또 범죄를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범죄는, 불안신경증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 이 치료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자, 강박신경증, 강박감, 강박을 느낀다. 강박감이라고 표현하죠. 강박신경증은 어떤 그 강박적인 사고가 많죠.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강박적 사고. 그러면 강박적 행동이 또 나오겠죠? 내 손에 모든 벌레가 우글거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매일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집 안에 수건이 약간 삐져나왔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끊임없이 정리해야 돼요. 서랍 정리, 탁자 정리, 거실 정리, 끊임없이 하는 거죠. 또 하나, 확인하기. 여보, 어디야? 당신 뭐해? 누구 만나고 있어? 왜? 몇 시에 와?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죠. 또 사물도 확인해야 되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숫자를 계속 세는 거예요. 물건을 보고 하나, 둘, 셋. 물건을 쉬고 계속 쉬는 거예요. 어떤 강박신경증, 강박적인 사고와 강박적인 행동이 나오겠죠? 자, 이런 강박적인 사고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합니다. 그런데 강박증이 과연 혼자만 피해를 볼까요? 아닙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즉, 현저한 고통이나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데, 이런 그 강박신경증이 은근히 주변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 대체로 보면 방화, 불을 우리 문화관이라든지 또 전통적인 가옥이라든지 뭔가 잘 사는 사람들, 또 국가재산, 저기를 불을 지르면 그 불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불을 지르는 사람들은 계속 화재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행복감을, 기쁨을 맛보는 거죠. 절도광, 마찬가지예요. 남의 신발을 끊임없이 우리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에서 남의 신발을 계속 훔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신발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절도광, 음주광, 술 먹고 운전한다든지, 끊임없이 술을 먹어야 된다든지, 술을 먹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든지, 술을 먹으면 폭행한다든지, 이런 강박신경증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강박신경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변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이런 분들은 사고와 행동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비난보다는 치료,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인 분들입니다. 자, 그동안 배운 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정신분열증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감정의 둔화, 유괴와의 융화성 상실 등으로 특정 지어지는 정신병이다. 강박적 사고나 강박 행동으로서 이 증상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거나
현저한 고통이나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것이 보통이다. 다 정신병 인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자, 이것의 가장 중요한 임상적 증상 중 하나는 비합리적이고 괴이한 사고 과정이다. 자, 제가 볼 때는 문제에 답이 있는 것 같죠? 몇 번일까요? 자, 강박적이라는 표현은 나번인데 강박증이라는 것은 강박신경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열증과 강박신경증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정신분열증 유형 중에서 나는 을지문덕이다 하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유형이 있죠. 나는 을지문덕 장군이다. 자, 투사형. 싸우는 거. 나 단순형. 망상형. 긴장형. 여러분 보시기 뭐예요? 뭐 어려운 분야는 아니죠, 그죠? 망상형. 나는 을지문덕이다. 나는 예수다. 과대망성과 피해망상. 그죠? 여기에 사로잡혀서 소유라는 형태로 범죄와 관련성이 가장 문제시되는 정신분열증의 유형 중 망상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불안신경증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불안신경증에 대한 범죄로 판명될 경우에 치료보다는 처벌이 중요하다. 맞나요? 나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특정공포증 그리고 일반화된 불안장애를 포함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견디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반복 경험이 특징이다. 실제로 위협이 되지 않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보인다. 이미 답 나왔죠, 그죠? 가번이죠. 불안신경증에 관한 범죄로 판명될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분들 뭐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 범죄에 보면 처벌을 하기보다는 또 치료하기보다는 처벌을 앞세우고 처벌이 우선인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우선 아닐까요? 그죠? 특히 우리가 말하는 이 불안신경증, 이런 늘 불안해하고 그 공포증이 있는 분들, 공황장애 이런 분들은 정말 하루빨리 치료를 시켜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요약 정리 한번 볼까요? 자, 정신분열증. 가장 많이 발견되는 범죄자 중 병이다. 현실과 사고의 분열이다. 특히 망상적 정신분열증은 특정인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불안신경증, 즉 불안신경증은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특정공포증을 전부 포함한다. 특히 불안신경증은 죄책감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죄책감 콤플렉스 가지고 해방감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방감을 느끼고 반복적으로 이게 계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책감 콤플렉스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강박신경증, 강박적 사고나 행동이 나오는데요. 주변 분들로 하여금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박신경증 환자 중에 방화광, 절도광, 음주광 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신경증, 강박신경증은 구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해서 우리가 그 정신병과 범죄, 이 관련성을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탐정 관련해서 범죄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업 받으시라고 수고했습니다.